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통계로 데이터 분석 능숙해지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데이터 다루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통계를 공부할 예정인데, 통계도 사실 파이썬처럼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딥하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할 때 꼭 필요한 그런 통계 기법 위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대표값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대표값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표값이 쉬워요. 많이 들어보신 평균, 뭐 중간값, 최빈값 이런 애들의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균입니다. 평균은 크게 상승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있는데 얘를 설명드리기 전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보면은 사원 A의 연봉이 3천만 원, B가 4천, C가 5천만 원일 때 사원 ABC의 평균 연봉은 얼마냐? 요거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어떤 한 회사가 19년에 매출이 15억, 20년에 30억, 21년에 25억일 때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얼마냐? 요거에 대한 문제인데 1번이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2번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평균 매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3번을 보면은 동일한 경로로 주행했을 거라 가정을 하고 라이더 A씨가 배달 갈 때는 3m/s 배달을 마치고 올 때는 동일한 길로 마치고 올 때는 1m/s로 주행했을 때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를 잠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은 1번 문제는 쉬워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평균의 개념이거든요. 3천 플러스 4천 플러스 5천 요거를 더한 거를 나누기 3 하면 사원 ABC의 평균 연봉은 4천만 원입니다. 요게 산술 평균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증가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관측된 값을 보면은 15억, 30억, 25억이 있을 때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표현을 해보면은 100% 그리고 이때는 마이너스 16.7%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 플러스 마이너스 16.7 요거를 나누기 2 한 41.65%가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 올바르지 않은 예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하 평균으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걸 살펴보면은 지금 요거는 같겠죠. 시작 매출은 같을 거고 마지막 매출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평균 41.7 한 자리 반올림해서 41.7로 했을 때 보시면은 25억과 30.2억 5억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매출이 평균 매출로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요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하 평균으로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요게 기하 평균 식이에요. 일단 여기는 요거랑 관측된 값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거를 1로 보는 거거든요. 기본이 1로 보는 거고 거기서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을 1로 봤을 때 100%니까 2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로 봤을 때 마이너스 16.7%이기 때문에 1로 봤을 때 0.833 증가를 했다.
요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합니다. 그리고 나서 2분의 1 제곱을 해주는데 요 2라는 숫자는 요게 두 개이기 때문에 2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1.29가 나옵니다. 여기서 29라는 숫자는 여기서 29%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21년 매출을 보면은 25억 요거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요거를 소수점을 더 늘려줬으면은 아마 더 유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41.7%가 아닌 29%입니다. 요거를 기업 평균이라고 해요. 요렇게 구하는 거를. 절대로 기존처럼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 평균인데 요거는 사실 실무에서 쓸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 동일한 경로로 왔다 갔다 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라이더 A씨가 배달 갈 때 3m/s, 배달 마치고 올 때는 1m/s로 주행했을 때 평균 속력을 구하는 문제인데 요것도 3+1 나누기 2 해서 2m/s가 평균 속력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요 조합 평균 식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2 곱하기 3 곱하기 1 요게 3이고 요게 1이죠. 그리고 3+1 네, 요렇게 해서 2m/s 요게 평균 속력입니다. 조합 평균으로 구한 평균 속력입니다. 물론 산술평균, 이 문제에서는 산술평균이랑 구했을 때는 답은 같은데 다른 문제를 봤을 때는 다르겠죠. 그래서 속력 관련된 부분은 조합평균으로 공부를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산술평균, 기업평균, 조합평균을 살펴보면 산술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평균 다 더한 다음에 그 값으로 나누는 것이고 기업평균은 뭐 증가율 이런 거 관련된 숫자를 구해야 할 때 산술평균처럼 증가율을 더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기본을 1로 봤을 때 얼만큼 상승했는지 빠졌는지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1이었는데 100% 증가를 했기 때문에 2로 써주면 되고 여기서는 16.7%가 떨어졌기 때문에 1에서 0.167 빼시면은 0.833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요게 두 개니까 2분의 1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이 1.29이고 여기서 29라는 숫자는 각각 그러니까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29%이다. 요걸 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봤을 때 유사한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요게 기업 평균이다. 그리고 조합 평균은 많이 쓰지는 않고 뭐 속력에 관련된 거를 구할 때 많이 조합 평균을 쓰는데 여기서 가정은 동일한 경로로 주행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3m/s, 1m/s로 주행했을 때 요거를 얘는 A, 얘는 B로 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앞에서 공부했던 요 산술 평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평균의 함정을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분석을 하시는 케이스도 많았지만 요런 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분석을 잘못했을 때 진짜 이상한 액션 아이템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평균의 함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케이스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읽어보면
평균 나이 60세 이상인 마을을 고령화 마을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마을은 고령화 마을일까? 이거든요.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게 마을이에요. 한 마을. 데이터를 보면 14세, 28세, 35세, 41세, 51세, 80세, 130세, 140세. 그리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63세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은 여기서 가정했던 대로 고령화 마을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더니 과반수 이상이 60세 한참 아래예요. 그리고 요 세 명이 이제 60세를 넘는데 이런 극단적인 값 때문에 사실 여기 평균 나이가 올라가는 거죠. 제가 이거는 일부러 극단적인 값을 넣었는데 뭐 사람의 수명으로 봤을 때 130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실제로 이런 극단적인 수치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사실 고령화 마을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평균 나이 때문에 고령화 마을이라고 해서 요거를 가정을 하고 뭔가 고령화 마을에 맞는 액션 아이템을 했을 때 피해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평균을 볼 때는 평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표값들을 보면서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 정도 데이터면은 평균을 봐도 되겠다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평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데이터, 그러니까 뭐 다른 대표값이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의 분포 이런 거를 보지 않고 무조건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8 해서 평균으로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를 사실 이 현상, 데이터의 현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평균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평균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평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되겠다 라고 하면 평균으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액션 아이템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의 함정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중앙에 위치하는 값, 중앙값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요 마을이 있었고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고령화 마을인데 평균이 고령화 마을 수치인 60세를 넘었죠. 그래서 이 마을은 고령화 마을인데 실제로 이런 극단적인 값 때문에 평균이 조금 오염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평균을 그냥 평균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안 되고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평균이 이 데이터, 이 집단의 대표성을 띠고 있구나, 대표값이구나 라고 하면 그때는 평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대표값들을 하나씩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중앙값인데 중앙값은 요거거든요.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고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 고령화 마을을 살펴보면은 지금도 나이 순으로 정렬이 잘 돼 있죠. 14세부터 140세까지. 여기서 가장 가운데 있는 요 47세, 요게 중앙값입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63이랑 47 이런 숫자는 갭이 엄청 크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실 때 무조건 여러 대표값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가 이렇게 한 명으로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두 명인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간혹가다. 그러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명이
완전 정가운데다라고 하면은 얘네의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산수 평균을. 그래서 47 플러스 52를 한 거를 2로 나누면은 그게 중앙값이 됩니다. 중앙값에 대해서 알아봤고, 중앙값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뭐 평균, 중앙값 같은 대표값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도 아셔야겠지만 왜 중앙값을 봐야 되는지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중앙값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채빈값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채빈값은 가장 많은 데이터라는 뜻인데 이 단어 그대로 가장 최고로 빈도가 높은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예제를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평균은 요 10개를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눈 값 2.2가 될 거고 중앙값은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겠죠. 근데 얘는 가운데 있는 게 2개이기 때문에 2랑 3의 평균인 2.5가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채빈값은 여기서 5개로 요 숫자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값, 가장 많은 데이터, 가장 빈도가 높은 값 해서 3이 최빈값이 됩니다. 각각 뭐 영어로는 mean, median, mod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영어도 같이 알아두셔야 좀 편해요. 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B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노멀, 노 스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큐에 대한 것도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보시면은 요 노멀 그래프는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아요. 이런 그래프에서는 평균, 미디언, 모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집중이 돼 있을수록 사실 평균을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평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됩니다. 근데 A랑 C 케이스에는 평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큰일 나겠죠. 왼쪽부터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이 많이 뾰족해 있는 편이고 C에 보면은 왼쪽이 많이 이렇게 뾰족한 편이에요. 이 그래프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X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Y는 사람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0, 1, 2, 3, 4 쭉쭉쭉쭉 131, 132, 133 이렇게 쭉쭉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사람 수.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쭉쭉쭉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경우에는 채빈값이 가장 높습니다. 채빈값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앙값 그리고 한참 아래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래프에서는 평균만 보면 안 되고 평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안 되고 요 세 개를 같이 보고 대표값을 어떤 거로 해야 할까 아니면은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평균은 이렇지만 뭐 중앙값은 어떻고 최빈값은 어떻습니다. 뭐 그래프 모양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뒤에 나오는 박스 플롯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죠 회사에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평균만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뭐 이 마을은 되게 어린 마을이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이들이 아니면 젊은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를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액션 아이템이 잘못 나오게 되겠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얘기했던 고령화 마을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젊은이들이 좀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면 갈수록 없어집니다. 근데 요 극단적인 케이스 때문에 평균이 사실 높죠. 그리고 채빈값은 낮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그 가운데 나타날 거고 요 그래프를 여기 써져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분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업에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대표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래서 보통 대표값을 세 개 중에 하나로 하는 케이스가 많고, 보통 평균이 대표값이 아닐 때에는 뭐 데이터의 분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뭐 데이터가 이러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래서 총 3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꼭 뭐 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긴 한데 이거를 실무에 녹인 때 잘못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 꼭 유의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표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초통계량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썼던 도로교통공간 일자별 시공구별 교통사고 건수 이 엑셀 파일을 사용을 할 거고, 여기 마운트 안 되신 분들은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드라이브가 나오게 마운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 코드 자체는 기존에 있던 코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주시면 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기존에 발생월 발생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이트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주는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초통계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기초통계를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이 describe라는 함수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써주시고 describe 써주시면 됩니다. 살펴보면은 자 이제 카운트 그 데이터 로우가 얼마나 되는지 카운트를 나타내 준 거고 당연히 다 똑같겠죠. 그리고 이거는 평균, 그리고 이거는 표준 편차,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값 이렇게 있습니다. 요 25, 50, 75%는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그래서 정말 쉽게 기초 통계량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사용하지 않고 살펴보는 다른 방법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산술 평균을 보면은 이렇게 민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동일하게 나왔죠, 값이.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특정 컬럼에 의한 평균만 알고 싶어. 요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제 그 그룹 파일을 써서 년, 월 별로 특정 컬럼의 평균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룹 바이 써주시고 YM 써주시고 사고 건수 이게 한글로도 먹히거든요. 그래서 사고 건수 점 민 괄호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렇게 월별로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쉬워서 사실 이 방법은 안 쓰실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 평균을 계산하는 그 건수를 모두 썸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로 나눠주는 이 방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을 보면은 그냥 미디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고 사실 여기서의 50%가 중앙값입니다. 이제 최빈값을 보면은 이제 모드라는 애를 쓰면은 최빈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df.mod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건수, 경상자 수가 1명이 최빈값이네요. 이렇게 기초 통계에서는 사실 최빈값을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요것처럼 월별로 특정 컬럼의 채빈값을 알고 싶다 하면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냥 그룹 바이 하고 사고 건수 써주시고 우리 AGG 이거 배웠잖아요. 여기 안에 pd.시드.모드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제 채빈값이 나옵니다. 다 1이네요. 사실 이 데이터에서 채빈값으로 뭔가 인사이트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나중에 뭐 업무를 하실 때 실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하 평균을 살펴볼 건데 일단은 기하 평균을 먼저 복습을 하고 코드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연에 각각 15억, 30억, 25억 매출을 냈을 때 평균 매출 증가율을 구하는 계산법인데 보통은 요거를 이거 더하기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럼 41.65%가 나오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요 마지막 매출이 안 맞는다는 거죠. 5억의 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그 소수점으로 해가지고 요거 곱하기 그리고 그 개수만큼 n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얘를 구할 거고 그리고 얘를 이 소수점으로 바꾸는 거 100%는 2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6.7%는 1을 기준으로 1이 100%다 라고 했을 때 0.833이 나오는 계산을 해준 다음에 요 n분의 1을 곱해주고 제곱을 해주고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실제로 마지막 매출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문제가 2020년 월평균 사고 건수의 증가율은 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데일리 일자별로 시도 시군구의 사고 건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월별로 사고 건수의 합계를 구해줘야 됩니다. 되게 쉽죠? 이렇게 그룹 바이로 YM을 해주고 그리고 컬럼명을 쓴 다음에 썸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사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리셋 인덱스를 안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인덱스가 YM이기 때문에 연널이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리셋 인덱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YM 인덱스가 아니라 데이터로 잘 들어갔고 사고 건수도 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랑 요거를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요 shift라는 애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1을 써보면은 보세요. 0번은 없고 1번이 16968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요 옆에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0번에는 데이터가 없고 그리고 1번에 16968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를 밑으로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를 해볼게요. 2를 해보면은 그 0번, 1번 숫자가 없고 여기가 16968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두 개씩 밀려나서 여기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음 달 거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요 옆으로 와야 되거든요. 이때는 마이너스 1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1을 하면은 0번이 16285가 나옵니다. 얘가 지금 하나가 여기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했을 때는 뒤에 널값이 두 개가 되고 14949 여기 있는 게 여기에 올라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Shift를 사용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냐 자 요게 요 데이터죠. 그리고 여기에 컬럼을 하나를 더 만들어줬어요. 저는 Shift 데이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하나씩 올라왔죠. Shift가 됐고 그리고 요 11번 11행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로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데이터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를 저는 레이트 1이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shift 데이터 빼기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사고 건수로 나누면 되겠죠. 살펴보면은 이거 대충 계산하면은 나오거든요. 하나 그냥 해볼게요. 자, 사고 건수 곱하기 하면은 16285 잘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인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곱해주면 18224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나오기 위해선 얘는 1을 더해서 해줘야겠죠. 그러면 18123.99 18124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레이트 1을 구해줬고 그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인 애는 1에서 빼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인 애는 1을 더해줘야 되죠. 얘를 레이트 2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저희는 요 로케이션을 쓸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예전에 공부를 같이 했었던 건데 레이트 2를 일단 빈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애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조건을 2개를 주는 건데 일단 요 안에가 조건이죠. 요 레이트 1이 0보다 크면은 이 레이트 2에 TMP 레이트 1 플러스 1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0보다 큰 애들, 마이너스가 아닌 애들은 다 1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0보다 작은 애들은 레이트 2에 1 마이너스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수가 되거든요. 얘네들은 무조건 0점 몇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절대값이거든요.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마이너스인 애들이 이 ABS 절대값이 돼서 마이너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서 1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레이트 2가 잘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에서 95% 정도 곱하면은 얘가 나오겠죠.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16285.0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레이트 2가 요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한 다음에 요 n분의 1 제곱을 해야 됩니다. 보면은 일단은 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어차피 얘 계산도 안 되고 얘를 좀 지워줄게요. 어떻게 지워야 되냐면 tmp.dropNA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의 행을 다 지울 거기 때문에 엑시스 0을 써주시면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은 요거 1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을 하고 인플레이스 true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야만 TMP에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inplace true 하면은 원래 있던 데이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11행이 잘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레이트 2가 나왔고 이 값이 뭐에 해당하냐면 보시면은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트 2를 얘처럼 다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또 거기서 나온 값을 요거를 곱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애가 reduce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얘를 arr, array 이렇게 변수를 줬고요. 얘를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reduce인데 그냥 이렇게 써주시고 람다 x, y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 그리고 여기에 해당 데이터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은 요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곱하게 됩니다. 얘네 두 개를 곱해서 그 값에 또 얘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0.962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벨이라는 애를 쓸 건데요.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일단 요 포문을 살펴보면은 이거를 하나씩 이거를 하나씩 뭔가를 해주는 거죠. 뭔가를 하냐 하면은 요 str 얘를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지금 볼 때는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작은 따옴표나 이런 게 차이가 없는데 일단 아까는 그냥 플롯 형태였다면 지금은 그 스트링 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조인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곱하기 점 조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눌러보면은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뭐냐면 지금 요 숫자를 요 곱하기로 이제 구분자를 넣어가지고 요 사이에 곱하기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를 스트링 타입으로 쭉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계산할 때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를 써줘서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링 타입으로 쭉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쉽죠, 사실. 요 한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든 다음에 이 벨 요거를 써주시면은 그냥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62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여기서 요거를 다 곱해준 애예요. 요거를 다 곱해준 애고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죠. n분의 1을.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매스의 파워라는 애를 쓸 거예요. 보시면은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쉬운 숫자로. 자, 4가 됐죠. 3 하면 8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밑에는 이거를 써주고 위에 몇 승 할 때 그 승 자리에는 요걸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곱한 값을 구했으니까 거기에 총 11개이기 때문에 11분의 1을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숫자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0.9965가 나왔습니다. 요 숫자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0.95%다. 0.99%다. 사실상 많이 변하지 않는다. 요 얘기고, 그래서 한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볼게요. 자, 평균 0.99. 자, 첫 번째 시작하는 숫자가 16,968입니다. 얘를 계속해서 0.99852 요 숫자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평균이니까 이제 마지막 숫자랑 같아져야겠죠. 다 곱하면은. 그래서 곱해줍니다. 요 벨은 첫 번째 숫자고 요거고 그리고 요 num2는 그 평균 증가율입니다. 곱해주면은 이제 마지막 숫자를 보면
요 16330이 나왔죠. 원래 여기 12월에 이제 16330이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요거를 시프트 해주면서 요걸 지워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데이터는 2020년 12월이고 16330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하평균까지 구해봤고요. 네, 기초통계량은 구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꼭 실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초통계량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분산도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분산도도 대표값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대표값부터 살펴보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분산도를 살펴봐야 돼요. 분산도는 뭐냐면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요런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처럼 어디에 데이터가 집중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뭐 왼쪽이랑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무조건 살펴봐야 됩니다. 데이터를 볼 때.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데이터의 밀집과 퍼진 정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요 표준 편차지 않을까 싶어요.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그 전에 썼던 데이터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A마을, 그 평균 60세 이상이면 고령화 마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얘는 평균 나이가 63세로 고령화 마을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고령화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평균에 함정해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해줍니다. 편차는 요 데이터 빼기 평균 값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글자가 편차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8 이렇게 쭉쭉쭉 편차를 구한 다음에 요 각각의 편차들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2401, 1225 뭐 이런 식으로 값들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얘를 싹 다 더해줍니다.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해줘서 개수로 나눠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겠죠. 이게 분산입니다. 네, 그래서 분산을 구했으면은 요거를 가지고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입니다. 되게 구하기 쉽죠? 조금 이렇게 계산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로직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A마을 평균 나이가 63세인 A마을의 표준 편차는 42.1이다. 딱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B마을을 살펴보면은 요거는 좀 쉽게 43세에서 51세까지 쭉 이렇게 한 살 차이로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A마을이랑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서 평균 나이는 47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앙값도 47세죠.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를 구해볼게요. 43, 44, 45, 46, 47, 48, 49 이렇게 쭉 있고 편차를 우선 구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편차를 각각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16, 9, 4, 1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건데 이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9로 나누면 6.7이 나오고 이 표준 편차는 요 6.7을 루트로 씌우면 2.6이 나와요. 그래서 B마을 결론을 내보면은 요 B마을은 평균 나이 47세고 중앙값도 47세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6인 마을이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이렇게 봤을 때 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좀 그림이
이 상상이 되실까요? 그래서 요 케이스로 보면은, 그러니까 요 42.1 자체로는 뭐 이게 어떠한 숫자다라는 거를 상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은 이해가 쉽거든요. 얘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고, 요 A마을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고, 이거를 해석을 했을 때, 요 마을은 평균 나이 47에 모여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또래죠. 여기 보면은 제일 어린 사람이 43세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51세. 다 또래 평균에 모여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와 반대로 이렇게 표준 편차가 높다는 거는 평균이랑 멀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너무 멀죠. 63세가 기준이라고 했을 때, 뭐 여기 이 14세랑 63세는 네, 한 50세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도 50세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평균이랑 완전 거리가 먼 데이터들이 집합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는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별량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주고 요 편차를 제곱을 해서 이 편차 제곱에 평균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 편차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뭐 사실 파이썬으로 이거를 코드를 만들면은 굳이 이거를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기본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크면 클수록 이 평균에 멀리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예시를 생각해 주세요. 요 또래들이 모인 요 마을은 표준 편차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산이랑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부님 범위 IQR과 이상치의 탐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념들 먼저 보기 전에 그래프를 잠깐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요런 그래프거든요. 요게 주식에서 많이 보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요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지? 뭐 요거 가운데 선은 뭐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개념만 보면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요 그림이랑 같이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랑 요 그림을 같이 봐주세요. 일단 4분위 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쿼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이게 4분위 수랑 사실 퍼센타일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값을 같은 개수로 4개로 나눈 각각의 값이 4분위 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0개를 25개씩 4개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그 나눈 그 기준 수를 4분위 수라고 해요. 요거를 좀 더 나눠서 살펴보면은 이제 1사분위 수, 2사분위 수, 3사분위 수가 나오는데요. 100으로 잡았을 때 데이터가 100개다 라고 했을 때 작은 데이터부터 이렇게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5번째 있는 값이 1사분위 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작은 수부터 정렬을 했을 때 50번째 있는 값이 2사분위 수. 요거는 중앙값이랑 똑같죠.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3, 4분위 수.
요거는 100개가 있을 때 75번째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분의 수를 1, 2, 3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박스 플랫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Q1, 여기는 Q2가 되겠죠. 여기는 Q3고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을 해놓고 25번째 이렇게 쭉 세웠을 때 25번째 있는 값을 여기 Q1이라고 하고 50번째 있는 값을 Q2 혹은 중간값이라고 하고 75번째 있는 값을 Q3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IQ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Q3에서 Q1을 빼면 돼요. 요게 IQR입니다. 그래서 인터퀀타일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고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미니멈이랑 맥시멈 그리고 아웃라이어 개념을 이제 계산하는 데 사용이 돼요. 보통 우리가 미니멈, 맥시멈 하면은 데이터의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요 박스 플랫 IQR의 개념에서 아웃라이어와 그 다음에 맥시멈, 미니멈은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 밑에 계산식이 있는데 보시면은 미니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만큼의 곱하기 1.5를 한 거를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미니멈이 돼요. 근데 이 미니멈보다 더 작다. 그러면 얘는 이상한 데이터, 이상치라고 해서 아웃라이어라고 정의를 하고요. 요 초록 색깔 점점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아웃라이어도 Q3 여기에 이제 IQR만큼의 곱하기 1.5를 해서 Q3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맥시멈이 되고 여기 동그라미 나머지는 아웃라이어, 이상치가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맥시멈이 아니라 중간값이 있고 그리고 Q1, Q3가 있을 때 Q1, Q3 요걸 뺀게 IQR라고 하고 여기에 1.5를 곱한 값이 무슨 이죠? 거기서 Q1에서 뺀냐, Q3를 더 더했냐를 가지고 미니멈, 맥시멈을 더합니다. 그리고 미니멈보다 작은 거랑 그 다음에 맥시멈보다 큰 거는 아이야 이상의 데이터라고 여기서는 여기를 정의를 합니다. 이 상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은 처음부터 이거는 인형도 나오면 이상하지 경험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플러닝 기법을 통해서 아웃라이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통계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도 많습니다. 아웃라이어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 박스 플랫을 그려보면은 데이터가 대충 생겨나 그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데이터로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나와서 A만큼 고령 마을이 많은데 보시면은 14, 28, 30, 32, 34, 55, 58, 40 요걸 그려가지고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수를 정할 건데 여기서는 사실 아웃라이어가 없어요. 이 데이터는. 이거 말고 실제로 이제 파이썬 코드로 할 때는 아웃라이어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아웃라이어가 없거든요. 그 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수를 보기 전에 이거를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정렬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1, 2, 3, 4분의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25번째 있는 퍼센타일 1사분의 수는 35입니다. 그래서 1사분의 수가 여기 거거든요. 여기 35예요.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35. 그래서 이 박스 플랫의 가장 밑에는 이 박스 IQR의 가장 밑에는 1사분의 수 Q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죠. 요게 47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 IQR의 가장 위에 있어. 요게 상위 25% 그리고 밑에서는 75%. 3, 4분의 수인 80입니다.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정하는 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IQR을 알아야겠죠. IQR은 80에서 35를 뺀 값입니다. 그게 45인 거고, 그리고 요 45에서 이제 1.5를 곱해야겠죠. 그리고 그거를 맥시멈에서 더해주면 Q3에서 더해주면 맥시멈이 되는 거고, 그리고 Q1에서 더해주면은 이게 미니멈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살펴보면 되시는데, 이제 미니멈보다 작은 거, 맥시멈보다 큰 거는 아웃라이어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웃라이어가 없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펴보면은 여기 지금 맥시멈이 147.5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IQR을 봤을 때 맥시멈은 이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 수치야. 이게 147.5인데 실 데이터에는 147 이상이 없죠. 140 이상이 없기 때문에 초과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서는 맥시멈보다 더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니멈도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32.5가 나왔어요. 이 미니멈도 마찬가지로 IQR을 봤을 때 미니멈은 이 정도가 되면 이상하지 않아. 이 숫자가 마이너스 32.5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14보다 작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미니멈 밑에 있는 아웃라이어도 없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를 더 볼게요. B말 43부터 51까지인데 되게 반듯하죠, 데이터가. 요 박스 플랫이 살펴보면은 여기가 Q1 45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값 47, 그리고 여기가 49, 그리고 이제 여기 IQR 요게 4, 49에서 45를 빼면 4죠. 4입니다. 그래서 이 IQR에 이제 4에 1.5를 곱해서 그거를 Q1에서 빼냐, Q3에서 더하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맥시멈과 미니멈이 정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맥시멈을 한번 살펴볼게요. 맥시멈이 IQR 곱하기 1.5 그리고 Q3에서 더했을 때 5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QR을 봤을 때 55까지는 그래도 이상한 데이터가 아니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51보다 큰 수는 없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없습니다. 미니멈도 마찬가지로 39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수치라고 판단이 돼 이건데 39보다 작은 숫자는 없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박스 플랫을 봤을 때 요 하나만 봤을 때는 좀 이 모양이 얼마나 이상한지 잘 모르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게 정상적인 건가? 이게 어떤 상태이지? 이걸 모르는데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게 되면은 얘는 조금 중앙값이 어리네. 그러니까 Q2가 작네. 뭐 근데 요 위에가 요 중앙값부터 여기가 넓어. 그러면 여기 분포가 되게 크구나. 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뭐 요게 작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박스 플랫을 여러 개를 놓고 분석을 하면서 봐야 좀 더 이게 어떻구나가 와 닿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파이썬 코드로 코딩을 하면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수업을 마칠게요.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작은 수부터 큰 수로 이렇게 쭉 세운 다음에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50번째 오는 값과 100%라고 하면은 50%에 되는 값이 미디엄 Q2고 25%, 75%에 해당하는 값이 Q1과 Q3다. 그리고 IQR은 Q3에서 Q1을 뺀 값.
요거를 뜻하고, 그리고 미니멈과 맥시멈은 Q1, Q3, 그리고 IQR로 이루어지는데 계산이 되는데, 미니멈 같은 경우에는 IQR에 1.5 곱한 거를 여기서 뺀 값, 그리고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 IQR에 1.5를 곱한 다음에 Q3에서 더하면 맥시멈, 그리고 미니멈보다 작은 값, 맥시멈보다 큰 값은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파이썬 코드로 코딩을 하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아, 이렇게 분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변동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변동개수는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변동이 많은지를 보기 위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상대적으로, 그리고 변동이 많은지, 이거거든요, 키워드가. 그래서 단위가 다르거나 표준 편차가 비슷한데 이거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일정한 기준에 따른 비교가 가능합니다. 변동 개수의 식은 굉장히 쉬워요.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을 하면 됩니다. 일단 예시를 살펴볼게요. A 회사는 평균 매출액이 뭐 1년으로 쳐보면은 1년 매출액이 100억, 그리고 표준 편차가 12입니다. B 회사는 평균 매출액이 40억, 그리고 표준 편차는 2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봤을 때 무조건 A가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왜냐하면 평균 매출액이 B 회사보다는 2배 이상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변동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볼게요. 변동 개수는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이기 때문에 12 나누기 100억 하면은 0.12이죠. 그리고 이제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0.05가 나왔어요. 그래서 변동 개수 자체가 A 회사가 더 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더 큰 폭으로 매출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매출액이 1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뭐 2월은 100억씩 났어요. 근데 3월부터 뭐 4월은 0원이 나왔고 뭐 5월에는 뭐 150억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 큰 폭으로 변동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월간 변동이 더 많다. 이거는 좀 더 경영하는데 좀 더 불안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변동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때 잘 쓰이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변동 개수를 구할 때는 앞에서 배운 표준 편차나 평균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고, 구하는 것 자체는 쉬운 것 같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A 회사가 어떤지 B 회사가 어떤지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동 개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외도랑 첨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혹시 요 단어 기억나시나요? 스키니스. 제가 요 그래프 보여드릴 때 노스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외도와 첨도인데 요거의 개념은 굉장히 쉬워요. 외도는 어디에 치우쳤느냐, 뭐 오른쪽에 치우쳤느냐, 뭐 꼬리, 요거를 꼬리라고 하거든요, 보통. 꼬리가 어떻냐, 뭐 첨도는 여기가 얼마나 뾰족하냐, 얼마나 완만하냐, 뭐 꼬리가 높냐, 낮냐, 이런 걸 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도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외도는 분포의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맞죠? 요거는 사실 비대칭이 없고 완전히 대칭인데
이 왼쪽 그래프나 오른쪽 그래프는 비대칭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통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대칭이 커질수록 외도의 절대값은 증가한다 라고 써져 있네요. 비대칭이 클수록, 그러니까 한쪽에 몰려 있을수록 외도는 증가한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도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범위는 치우침이 없는 데이터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네거티브라고 써져 있고, 여기 보시면 포지티브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외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요 그래프를 띄게 되고, 그리고 외도가 플러스가 되게 되면 요 모양을 띄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이 외도 값이 나오면은 이거는 치우침이 없고 그래도 대칭이다 라고 데이터를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첨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첨도는 컬투시스라고 부르네요. 근데 첨도는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 요 뾰족한 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뾰족한지. 얘는 엄청 뾰족한데 얘는 상대적으로 너무 완만하죠. 그래서 요 뾰족한 정도와 그리고 여기 끝에를 꼬리라고 부르는데 이 꼬리가 긴지 짧은지 요거를 가지고 첨도라고 합니다. 살펴보면은 요 메소컬틱이 이제 정규분포 모양인 거고요. 정규분포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정규분포 모양 그냥 쉽게 얘가 기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정상이다 정도로만 이번 시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정규분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게요. 그리고 렙토컬틱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요게 엄청 뾰족하죠. 요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규분포 모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보다 훨씬 뾰족하고, 그리고 꼬리를 보면은 짧아요. 얘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서 이게 렙토컬틱의 이제 특성이고 좀 이상하죠. 지나치게 뾰족하니까.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상치, 아웃라이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 좀 특이하게 뾰족하다 그러면은 이상치가 많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좀 그렇게 이상치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얘 제일 낮은 애거든요. 정규 분포랑 요 렙토컬틱보다 훨씬 더 완만하고 그리고 꼬리가 길죠. 얘를 플래티컬틱이라고 하는데 얘 렙토컬틱이랑 반대예요, 완전. 그래서 특성도 좀 반대인데 얘는 이상치가 많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이상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이상한 데이터예요. 반대로. 그래서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인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외도도 되게 중요하고 첨도도 중요한데 그리고 첨도에서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요게 기준이라고 보면은 렙토컬틱은 너무 뾰족하고 이상치가 많을 수 있고, 요 플래티컬틱은 너무 완만한데 이제 이상치가 없어요. 근데 이상치가 없는 데이터는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진짜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첨도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외도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얼마나 치우쳤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평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 치우침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 모양을 생각하면서 대표값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치우치면은 평균 가지고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안 된다. 모든 대표값을 봐야 된다. 그리고 분포도를 봐야 된다. 분산도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뭐 요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요 말씀드린 부분. 그래서 이번 시간은 외도 그리고 첨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이제 분산, 표준편차, 그리고 박스플롯 관련해서 코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요거 마운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운트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는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드렸었는데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하고 그리고 런타임을 재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한글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성공이 됐고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 관련한 옵션들인데 이거는 폰트, 한글이 깨질 때 폰트를 써주는 그런 애고 폰트를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얘를 위에서 다운을 받고 요거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얘는 그래프의 그 사이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시켜주고 일단은 그래프보다는 먼저 표준편차 분산을 먼저 구해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여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산 표준편차를 구해 볼 건데 일단은 기초통계량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분산을 구한 다음에 표준편차를 구해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numpy라는 애를 쓸 건데 그래서 import numpy 써주시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고 건수의 분산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이 사고 건수를 변수로 지정을 해주고 요 value를 가지고 var 이렇게 써주시면은 요게 이제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해서 요거를 써주시면은 mass. 요거 써주시면은 표준편차가 됩니다. 근데 그냥 쉽게 표준편차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냥 numpy에서 이거 써주시면은 바로 표준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를 바로 구하실 분들은 이렇게 describe로 보셔도 되고 numpy에서 std 함수를 써서 표준편차를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분산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분산을 구하시고 그리고 표준편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거랑 똑같이 이제 연월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알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냥 df group by ym 똑같고 그리고 컬럼명 똑같이 써주시고 std를 써주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거와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표준편차가 클수록 평균이랑 멀다. 분포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로 박스플롯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5%, 50%, 75% 민 맥스에 대한 값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기초통계량에서 나오는 민 맥스는 실제 진짜 미니멈 값, 맥시멈 값입니다. 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여기서의 미니멈 맥시멈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구해 주셔야 되고 이게 25%, 50%, 70%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보려면은 이 기초통계량으로 봐주시면 돼요. 네, 이제 박스플롯을 구해 볼 건데 간단하게는 describe로 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5, 50, 75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요거죠. 25, 50, 75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서 민값, 여기서 맥스값은 우리가 박스플롯에서 요 계산을 해서 구하는 미니멈 맥시멈 값이 아니라 진짜 그 전체 숫자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미니멈 맥시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박스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한데 PLT 써주시고, 자, PLT는 맨 위에 보시면은 요거죠. 요거 인풋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사이즈를 여기서 해줬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럼을 써서 박스 플랫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쇼 하면은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위에 요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일단 중앙값을 보면은 중앙값이 3. 잘 그려지죠? 요 주황색이 3이에요. 그리고 75%에 해당하는 값은 5. 그리고 25%에 해당하는 값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잘 그려졌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맥시멈 값을 살펴보면은, 맥시멈 값은 이게 IQR이죠. 여기서 이걸 뺀 게 IQR인데, 이거 곱하기 1.5를 여기서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 맥시멈 값이 나오고, 얘네들은 이 데이터 분포에서 좀 이상한 애들이다, 이상치다 인 거죠. 그리고 밑에를 살펴보면은 얘는 지금 25%랑 그다음 미니멈 값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도 요것처럼 돼야 되는데 밑에 값이 없어요. 그거는 보시면은 25%의 값이랑 미니멈 값이랑 같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를 알 수 있습니다. 박스 플랫을 보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알기 쉬운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두 개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두 개를 써보면 똑같이 써주면 되고, 여기 안에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고 건수, 요 1번은 사고 건수, 2번은 중상자 수인데, 얘를 요 1번이랑 2번을 좀 바꿔줘 볼게요. 자, 여기에 사고 건수, 중상자 수 이렇게 써줬고 타이틀도 써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얘가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앙값은 중상자 수의 중앙값보다 커요. 뭐 이론적으로는 당연하겠죠. 사고 건수가 있으면 중상자 수가 사고 건수보다 적으니까. 근데 이런 정말 당연한 거 말고 우리가 실제로 지표를 보면은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정말 비교가 잘 되거든요. 이 데이터의 분포가.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니멈 값 그리고 25%에 해당하는 값이 0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서 중산자 수 맞죠? 미니멈이랑 25%가 0. 그리고 아웃라이어도 조금 타이트해요. 얘 같은 경우 한 3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넘어가면 얘네는 진짜 중산자 수가 많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시도별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C본이라는 패키지고 여기에 sns.박스플랫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X축은 시도에 대한 내용이고 Y축은 사고 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써주시면 되고요.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나요? 보시면은 이제 맥시멈 값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뭐 경기, 제주, 광주, 대전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높고 여기 있는 애들은 맥시멈 값이나 중앙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특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많아요. 많게는 30, 한 1위까지도 있고 여기도 되게 긴 편이에요. 여기서 25%인데 여기가 75%고 이게 100이라고 했을 때 상위 25%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라는 애가 있어요. Q는 뭐냐면은 지금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인데 이거는 그냥 전체 1년의 데이터고
저는 Q를 YM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요게 나오고,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맨 왼쪽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y 요렇게 나가서 얘가 싸우고,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 이제 YM이 나눠지는 거를 이거를 Q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저는 데이터가 이렇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보이지만 Q를 YM으로 선택했지만, 보통은 뭐 데이터에서 남자 여자 성별로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고 연령대별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은 여기 서울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제 팩터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거랑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요 YM을 Q로 뒀고 이렇게 구분이 됐잖아요. 근데 팩터 플롯의 컬럼이겠죠. 그리고 컬럼을 YM으로 뒀고 카인드를 박스로 뒀을 때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월끼리 비교를 하고 2월끼리 비교를 하고 이렇게 쭉쭉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쉽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는 데이터에 맞게 좀 인사이트가 보이는 거를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렸고, 자,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옵션도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저는 여기 요 크기도 지정을 해줬고 0.8로 지정을 해줬고 라인 두께도 3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뭔가 약간 또렷한 느낌도 나죠. 그리고 팔레트 같은 경우는 셋 3번을 해주는데 이것도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 제주를 부각하고 싶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 회색깔로 해주고 경기 제주는 좀 튀게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입맛에 맞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올린 플롯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데이터의 분포를 보기 쉬운 플롯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요 옆에 있죠. 모양이 각각 다른데 이게 데이터가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근데 강원도랑 비교를 해보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1 정도 되는 데에 데이터가 몰려 있는 거예요. 사고 건수가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빈값이 아마 1이 나올 거고, 제주는 채빈값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고르게 분포돼 있다. 근데 강원도는 여기 1에 몰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 플롯, 바이올린 플롯 이런 것들은 시각화를 해두고 좀 분석을 하면은 정말 데이터 분포를 보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한 번씩 실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박스 플롯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